잘 지냈어요? 프린트 뭐 받았어요? 누가요? 저기 맨 뒤에 남는 것 좀 주세요. 네, 30부 복사라 한 3개 정도, 2개 정도 남을 거야. 오, 소름. 이따가 촬영 끝나고 알았어, 몽실 먹었으면 토해내지 않아야죠. 네, 이따가 화면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이항 정리에 대해서 분할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 복습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들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촬영이 끝날 때쯤에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것들은 해보시고, 내가 풀어줄 것들, 새로운 유형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분할 분배에 대해서 고3용 쪽으로서 하나 몇 문제 정도를 넣은 게 있는데, 자연수의 분할이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런 문제를 7번 문제랑 그 다음에 집합의 분할 9번 문제, 조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 거고요. 10번과 11번은 10번 특히나 우리 그 계단형 문제 있었죠? 그거에 대한 응용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주제에서 이제 확률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확률 중에서도 어떤 특정적인 쌍시옷 문제집 2개 정도를 제가 넣어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내신용으로서는 딱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 2개, 그 다음에는 평가원 기출이랑 그 외에 뭐 수능 특강이나 완성 조금 넣은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고서 거 한 2개 이렇게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쭉 마무리해서 독립시행까지만 했어요. 네, 독립시행까지만 해서 이제 우리 2학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레벨로서 한번 구성을 해봤어. 첫 번째 1번서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지금 해보도록 하자. 1번인데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이죠.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이다. 3 이상에 대한 자연수에 대해서 우린 지금 x에 대한 제곱 그리고 x분에 대한 1에 n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전개식에서, 그럼 전개식에서 특정적인 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일반항을 써주라는 얘기지. 일반항. 그럼 일반항은 n 더하기 1c r이라고 잡으시고, 왜 r이라고 잡아야 되는 것이냐면 앞에 있는 문자도 x요, 뒤에 있는 문자도 x라서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러면 x한테서 제곱한테는 몇 개를 주고 r개를 주고, x의 마이너스 1승한테서는 몇 개를 줘라? 얘는 n 더하기 1 마이너스 r개를 주면 되겠네. 자, 우선 이렇게까지 일반항을 형태를 딱 만들어 놨어. 그 전개식에서 x한테서는 2n-4라는 녀석에 대한 개수를 우리는 an이라고 잡자라고 했죠. 잡자.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첫 번째 r을 구해야 뭐 개수를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r 값을 구하기 위하여 위에 붙어있는 지수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2r. 그 다음에 얘는 뭐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r이 는다. 근데 그 녀석은 얼마가 나와야 돼? 2n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녀석에 대한 개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n으로서 정리해 볼게. 3r.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이라고 한다는 것은 3n. 따라서 n이라고 한다는 것은 r 더하기 1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녀석에 대한 개수는 x라는 녀석이 사라진 이제 문자에 대해서만 쓰면 되는 것이고, r에 들어갈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얘는 n-1이라 쓰면 되겠네. r에 대한 녀석은. 그러면 여기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에다가 콤비네이션에 들어갈 녀석 r 대신에 n- 써주면 얘를 우리는 an이라 잡겠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조합은 우리가 얘를 줄여주게 되면 어떻게 해도 되죠? n 더하기 1c 2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죠? n 더하기 1에서 얘는 2칸 차이 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주면 n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n 나누기 2라고 봐서, 아하, an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뭐야 이거 자연수의 합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네. 문제는 시그마 n은 3에서부터 9까지에 대한 an분의 1을 구해달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n이 들어갈 자리에다 이 녀석을 넣어주자. 자, 이렇게 넣어볼게. n은 3에서부터 9까지, 얘는 n과 n 더하기 1분에 대한 3이 되는데요. 일종의 급수에서 말하는, 수열에서 말하는 부분분수 형이죠. 부분분수 형태가 나왔으므로 찢어주시기만 한다면 얘는 3에 대해서 묶었을 때 3 넣었으니까 얘는 얼마야? 3분의 1과 4분의 1, 4분의 1과 5분의 1 해서 쭉 가면 제일 마지막에 9를 넣어줬으니 얘는
9분의 1과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이 순차적으로 다 바로바로 지워지는 녀석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3에 대해서 3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괜찮죠잉?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이거? 30분의 얼마야 이거? 10분의 15분의 7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자, 1번 문제를 한번 워밍업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1번을 해봤고요. 뭐 문제 있어요? 네? 어디요? 오? 왜 갑자기 3이 됐지? 2죠, 2. 2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뭔가 숫자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죠. 4번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4번. 이거 니네들 지금 바로 맞춰봐. 다른 건 몰라도 이 4번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나머지 유형만큼은 꼭 마스터를 합시다. 2학년 애들이 항상 고질병이거든. 여기를 되게 많이 못 풉니다. 이 지난번 수업 때도 요 달력 문제 나왔을 때 어떠한 그 내가 주어진 녀석에 대해서 얘는 플러스 1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요일은 얼마예요?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힌트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7의 배수는 나눠 떨어진다는 것이 제일 주안점이었어. 7의 배수는 얘를 없애버리는 거야. 7의 배수는. 왜 그러면 요일에서 7의 배수는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는데 확인해보자. 이거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그냥 바로 일요일이니까 정답은 하나 더 월요일 딱 이렇게 해서 1번 찍는 애들도 내가 봤어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이건 마스터 했겠죠. 36이라고 한다는 것이 35 더하기 1에 대한 3승이야. 다들 이렇게 했으면 우선 1단계 걸음마.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0에 대해서 35의 3승,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35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대해서 35, 그 다음에는 뭐야 이거? 3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요 35에 대한 3승만을 묶어주는 형태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지. 자, 우선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얘는 일요일이니까 우선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없어졌고요. 두 번째로가 뭐냐면 요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7의 배수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존재감이 없이 그냥 계속 리턴을 한다는 얘기야. 얘가 근데 35는 7호 35죠. 여기에 있는 것도 7호 35라는 것이 들어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7이라는 걸로써 묶어주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고 33이라고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얘기지. 어쨌든 7K잖아. 7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일요일에서부터 다시금 7의 배수로서 계속 돌아갔으니 결국에는 걔는 그냥 다시금 일요일인 거야. 일요일 플러스 1, 얘는 1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이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한 어떤 똘똘이들이 좀 있었네요.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운 거 3번이 좀 쉽습니다. 자, 3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좋아해요. 스토쿠. 다음 시간 때 이게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다음번에는 스토쿠를 그려놓게 내가 아주 선착순 한 명이 문제 풀고 할 거 없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이 안에서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막혀서 풀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 가만히 나만 보고 있어. 딴 거 없나요? 아니면 딴 거 문제 풀면 돼. 딴 거 문제 못 풀도록 제한 시간 낸 제한된 문제만 풀고 빨리 스토쿠 맞출 수 있도록 해야지. 3번 한번 가볼게요. 잘하네 다들. 자, 20이하의 소수입니다. 한번 봐야 뭐 알겠네. 20이하의 소수를 한번 집합으로 표현해보자. 2, 3, 5, 7, 11, 13, 17, 19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네. 8개를 2개 이상의 수를 한 번씩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이거를 니네들 순열조합에 대한 기초를 내가 한번 설명을 촬영을 하나 내가 한번 슬쩍 본 적이 있는데 빨간색이 안 나오더라고. 자,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8개. 자, 서로 다른 8개 수 중에서 그 다음에 선택 가능 몇 개? 선택 가능 2, 3, 4, 5, 6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자, 우리는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에 대한 포인트는 이거지. 서로 다른 에서 선택 가능. 그 사이에 중복 허락, 중복 허락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배열 할래, 안 할래. 이걸로써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이야. 첫 번째 수업 때도 두 번째 수업 때도 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야. 여기 안에서 소수란 서로 다른 8개의 문자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선택해? 최소한도로 2개를 선택하라. 3개도 선택하고 4개도 선택한다. 그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한 번씩만 선택하여, 택하여라고 돼 있잖아. 순서 상관 없고, 순서 상관이 없고 조합이다. 그러니까 8C2 그 다음에는 뭐야? 8C3 8C4 쭉 가다 보면 8C8까지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 말이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좀 겁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곤조곤하게 기초부터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 말대로 이게 나열을 하면 이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정리에 대한 개수의 성질 중에 8C0이랑 8C1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얘는 2에 대한 8승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야? 이 조합들에 대한 총합이잖아. 그죠? 개수의 총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노란색만 원하고 있는 거지? 노란색만 원하고 있으므로 얘는 따라서 2에 대한 8승에서 뭘 빼? 요 녀석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을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2의 거듭제곱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256에서 마이너스 9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답이 얼마일까? 5번인가? 247? 네, 이거 5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쉬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가 들어있고요. 어려운 문제를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자, 2번은 좀 이따 하고요. 5번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 때 우리가 딱 한 문제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4번 문제였나? 더하기 1을 넣는 것이 이항 정리에 대해서 기본 원리지만 빼기 1을 넣어서도 풀 수는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니네들이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볼게. 얘는 그냥 내가 해줄게. 혼자 풀 놈들 한번 혼자 풀어보시고요. 안 되면 칠판 보세요. 이거 바로 지웁니다. 자, 5번 읽어보자. 31에 대한 25승을 32의 제곱으로 나머지로 구하라는 얘기지. 아하, 그러면요, 우리가 주어진 공식 중에서 첫 번째 스타트가 원래는 A 더하기 B에 대한 n승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A가 들어갈 자리를 X로 바꿔주고 B가 들어갈 자리를 마이너스 1을 바꿔서 표현을 해준 이항 정리는 X-1에 대한 n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NC0에 대한 X의 n승, 그 다음에 빼기 NC1에 대한 X의 n-1승 더하기 NC2에 대한 X의 n-2승 쭉 가서 결국에는 뭐야 이거? NCn-1에 대한 n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내가 주저스러운 게 뭐였냐면 n이라는 녀석이 홀수에서 끝날지 짝수에서 끝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놔뒀어. 애매모호하게.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놔뒀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31이랍니다. 31? 그럼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쓰자잉. 31은 32 마이너스 1에 대한 이렇게 적고 25승이요. 홀수겠네요. 네. n이라고 한다는 것은 홀수계에서부터 이제 출발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x가 들어갈 자리에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1의 25승은 여기 n은 25야.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써볼게.
25C에 대한 0에 32에 대한 25 마이너스 25C1에 32에 대한 24 그 다음에 더하기 25C에 대한 그 다음에 2에 32에 대한 23 계속 가. 언제까지 갈 거야? 당연히 32의 제곱까지는 써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32 그 다음에 자 32에 대한 제곱에 30까지 써주시면 32한테서는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죠? 이제 32에 대해서의 31이라 한다면 32가 뭐야?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지? 네네. 이게 뭐야? 말렸어요. 여기서 25C 23 그 다음에 얘는 뭐지? 25C 얘는 24 얘는 25C 그 다음에 25에서 1 이렇게 끝나면 되겠지. 네. 나 부호가 좀 이상한 거 있어? 마플만 아니에요. 홀 쓸 때 마이너스네. 짝 쓸 때 플러스네. 홀수네. 그럼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검토하면 되겠네. 홀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땡큐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이 등식 중에서 32에 대해서의 제곱이라고 묶여진 녀석들을 우선 묶어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묶일 수 있어? 여기까지 묶일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32의 제곱이 다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주저리 32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녀석들만 따로 챙겨주시면 된다. 얼마니 얘는? 25C 1 곱하기 32와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R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였어. 위에 있는 것을 차근차근하게 쓴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래요. 요 유형 문제. 그 대표적인 문제, 니네 세 번째 자료에서 11의 n승이랑 13의 n승짜리 그 문제 있잖아. 이거 1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문제가 제일 니네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풀고 다시금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3회차예요. 3자료. 3자료에서 넣었던 그 문제야. 꼭이야. 내신 대비할 적에 이거를 미리 좀 마스터 하세요. 지금. 요거. 자, 2번 좀 나중에 뒷번.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 10번, 11번이에요. 세 문제 같이 하세요. 5분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6번, 10번, 11번을 먼저 합니다. 어쩐지 너무 덥더라. 육 번 하나 풀고 있겠지만 7의 분할 중에서 3 이하의 자연수로 나타내라. 그럼 분할의 개수는 최소한도로 3을 써야 되는 것이니까 첫 번째 3만 겁나게 씁시다.
그럼 3 썼으니까 이제 1밖에 안 되겠네. 3이니까 그다음에 2 써주면 2도 되겠고요. 3이면 2를 써주면 1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뭐야? 일종의 내림차순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지. 3을 2번 쓸래? 3을 한 번 쓰는 대신에 2를 몇 번 쓸래? 그러니까 최고의 숫자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작은 숫자를 써나가면서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는 3에 대한 11, 11 이렇게 가지고 3을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녀석은 이게 다야. 그 다음에는 2를 가봅시다. 2, 2, 셋, 1 2, 2, 1, 1, 1 2, 1, 1, 1, 1 1, 1, 1, 1 이렇게 8개네. 이런 식으로 큰 수에서부터 차근차근 작은 수로서 내려가면서 한번 써보세요. 8쌍이 나옵니다. 또 1분 있다 10번 풀어줄게. 이번에는 빨리 끝날 거야 아마 수업이. 그래서 테스트를 한 번 정도는 바꿀게요. 난이도는 확률 문제로만 준비했고요. 여기 우리가 푸는 문제보다는 쉬운 겁니다. 지난번 때도 엄살피었지만 다들 대여섯 개 맞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기분 좋게 집에 갑시다. 자, 10번.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여기가 중간중간에 다리가 지금 끊어졌죠? 우리는 직사각형, 정사각형만 되게 원하는데 없는 다리 있으면 이어주신 다음에 빼주면 돼요.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갑니다. P에서부터 Q를 꼭 지나가라. P에서부터 Q를 가거나 또는 Q에서부터 R을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일종의 집합 같은 문제네.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네. 자, PQ로 가시오. PQ길 더하기 QR길. 하지만 중복되어 있으면 이제 포함이 너무나도 되어 있으면 배제시켜야 되겠네. 그럼 P에서부터 QR길 이렇게 빼주면 될 거야. P에서 Q로 가는데 R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개수와 이 개수 속에서는 둘 다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 일종의 포재의 원리죠. 그러면 지금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경우로 가보자. 자, A에서 P를 갔다가 Q를 갔다가 B로 갑니다. 더하기 두 번째 거는 A에서 Q를 갔다가 그 다음에 R을 갔다가 B를 갑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A에서 P, Q, R, B를 가는 경로를 빼주시면 되겠네. A에서 P를 가는 것은 3팩분의 얘는 3팩분의 2팩. P에서 Q는 당연히 외통수길 한 가지. Q에서 B로 가는 것은 정사각형이므로 4팩분의 2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두 번째, A에서부터 Q까지 가는 것은 정사각형의 길이네. 정사각형. 그러니까 얘는 4팩분의 2 곱하기 2. Q에서부터 R로 가는 것은 단길이니까 1. R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것은 3칸, 3팩분의 2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A가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를 갈 적에 이 오른쪽과 왼쪽이 둘 다 해당될 수 있는 이 녀석은 두 번을 선택했으므로 빼줘야 되겠죠. A에서부터 P까지, P에서부터 Q, Q에서부터 R, R에서부터 B를 빼주시기만 한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10번 문제였어요. 11번은 아주 초기초적인 내용이죠. 11번 위에다 그냥 중복조합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 왜 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요. 시험 문제는 이런 수준의 문제도 나온다. 자, 11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2번서부터 이제 주저리주저리 가볼게. 자, 11번 자연수의 순서쌍이다. 즉 1차식의 문제는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는 문제랑 동일하다. 근데 엄마가 사과를 하나를 꼭 사오랬어요. 뭐 그런 느낌이죠.
과일 가게에서 무조건 하나를 사오라 했으니까 의미아니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의 수사상이 있구나. 근데 조건이 붙었죠. B라는 것은 2개를 미리 담아버려야 되고 C는 3개를 담고 D는 4개를 우선 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합 9개를 미리 챙겨놔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 문제를 실수를 했다면 A라는 것 또한도 자연수라는 것을 간과했으니까 틀렸겠지. 근데 1이라는 것도 A는 1 이상이라는 것도 얘들이 부등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총 몇 개를 빼줘야 돼? 10개를 빼주면 돼요. 10개.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10개를 해준 4H1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잠깐만 이거 뒤에 좀 꺼주세요. 됐다. 자, 우리 이제부터 2번 수업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협조해주세요. 제 수업을 들어주시고 좌측으로 가지 마세요. 알겠죠? 자, 2번 수업부터 들어간다. 2번 문제인데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자, 지금 문제 시그마 K는 1항서부터 20항까지다. 여기에 나와 있는 1-x의 K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K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우리 일반항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요 녀석에 대한 일반항은 전체 항의 개수 K 중에서 K가 있잖아. K 중에서 난 몇 개를 선택할까? R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전체 항의 개수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2개의 이항 있잖아. 1을 선택하는 개수와 마이너스 x의 k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나는 r을 쓰는 녀석은 마이너스 xk라고 한다는 것을 나는 r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거 원래 안 쓰지만 그 다음에 몇 개야 이거는 얘는 k 마이너스 r개를 선택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일반항이 되겠죠. 일반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 연습. 잘 봐.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잖아. 첫 시간에 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이거 K에서 여기에서의 일반항은 뭡니까? 여기 일반항 K, C, R이라 한다면 P, A라는 것을 만약에 R개를 준다면 Q, B라고 한다는 것은 몇 개다? K-R개를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잖아. 우리 이렇게 이 항을 할 수 있는 일반항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워주면 이것들에 대한 전개 나열식, 총식 이렇게 보는 거고 시그마를 없애버리면 일반항 속에 있는 거 R번째 항 R번째 항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것들이 시야에 잘 안 들어왔을 거야. 그러면 저기 2차 2항이 들어있는 요 K에 대한 N차, K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일반항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서 밑에 있는 거랑 매치업하면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는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 녀석에서 X에 대해서의 몇 차? X에 대해서요? 15차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지. 그럼 X가 15가 나오려면 요거만 보시면 되겠죠, 요거 K와 R에 대한 곱이 15가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을 보면 돼. 완전 땡큐하기도 15라는 것들에 대한 약수가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해결하면 되겠는데요. 조건은 앞에 있는 K는 무조건 R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조건이 단, 여기서 단. 이렇게 만들었을 때 K라고 한다는 것은 무조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조합이다 보니까 얘랑 얘랑 같아질 수는 있지만 얘가 더 커질 수는 없죠. 중복조합과 달리. 그 다음에 얘는 얼마? 0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조건, 1번 조건은 무엇이 있냐면 K 곱하기 R이 15에서 얘가 15개를 먹고 얘가 1개를 먹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런 경우. 두 번째로는 K 곱하기 R이 15가 되는 것 중에서 5랑 얘가 3을 먹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있어요, 없어? 없겠지. 그래서 15랑 1을 먹는다. 그 말이 즉슨 얘는 K에다가 15를 넣고 R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에 대해서의 15승이요 이러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5라고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5 곱하기 3이라고 한다는 것은 얘가 5개 중에서 3개를 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15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두 녀석을 더해준 녀석은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이 2번 문제가 나 이거 일반항을 세우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다 싶었을 땐 요거에 대한 기초 공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지. 이항 정리에 대해서 특정적인 일반항을 뽑아내는 공식이야. 앞에 게 무조건 R이란 보장은 없어요. 근데 첫날에 어떤 남학생이 질문했는데 이거 바뀌어도 됩니다. 알겠죠? 독립시행에서는 안 바뀌지만
2번이었고 불을 켜니까 뜨거워. 머리가 뜨거워. 가뜩이나 더운 날에 부담스럽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7번, 8번, 9번을 하겠습니다. 7번과 8번은 할만하고요. 9번은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요거요. 과연 고3 친구들 중에서도 9번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딱히 많지는 않겠지만 요러한 것들도 있구나 한번 보시고 7번, 8번은 꼭 씹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7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조금씩 시간을 줘야지. 그래야지 막 감질맛 나지. 자, 7번만 풀고 조금 숨 좀 돌려볼게.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2n을 2개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분할의 수. 뭐 대놓고 이건 나는 자연수 분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냥. 응? 자연수 n. 그죠? 모두 같은. 그 다음에 그거를 2개의 상자에다가 빈 상자 없도록 다 채워넣어라. 뭐 그런 얘기지. 2개에다 넣든가, 하나에다가 넣든가 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2n이라고 한다면 문자가 나오면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 힘들다면 여러분들, 저 역시도 어떤 모의고사라든지 사설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항상 하는 것들이 문자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그게 임의에 대한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1학년 학생이 이런 걸 질문한 적이 있었어. 뭐 x랑 y분의 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이게? ez랑 x분의 1이라는 것이 1일 때 뭐였더라 이게? z분의 1과 ex는 얼마일까요?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사실은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뭐야? 문자에 대해서 변수를 통일하는 거였지 이게. 이거 y라고 안 하고 얘를 y라고 하고 이걸 z라고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자로 통일하는 방법은 뭐였냐? 원래는 y 둘 다 있으니까 y는 뭐 x는 무슨 y, 그 다음에 뭐 z는 무슨 y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푸는 게 맞을 거야 아마. 근데 그냥 이런 것들도 숫자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다면 뭐 z는 얼마다 해가지고 그냥 대입해버리면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지. 일종의, 그러니까 공식은 공식이지만 우리가 얘에 대해서 어떤 창의적인 습관들 중에서는 7번 문제 2n? 그럼 2n이 와닿지가 않아? 그럼 내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로서 어떠한 임의의 숫자를 한번 적용시켜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난 p라고 한다는 것을 10이라 하겠다. 이렇게 숫자 10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뒤에 문제를 읽어보자. 2개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2개로 자르거나 하나로 자르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는 뭐야? 이거나 또는 뭐야? 이렇게 하겠다. 이거 몇 개냐? 이런 얘기잖아. 자연수 분할이라는까지는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말 되죠?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10이라는 녀석을 2n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들어볼게. 야, 10을 2개로 잘라봐. 그럼 얘는 뭐요? 9와 1. 8이랑 얼마? 2. 7이랑은 3. 6이랑은 4. 5랑은 5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몇 개야? 몇 개냐고? 5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얘는 몇 개야? 1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지. 전 덩어리 자연수를 1개로 상자에 넣어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니네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열이 아니라요. 만약에 P에 대해서 2n이라고 한다는 것을 얘를 두 토막으로 나누는 것과 P에 대해서 2n이라는 것을 하나로 나눴을 때 또한도 니네들이 왼쪽 거 보면서 같이 한번 가면 어떨까? 첫 번째,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1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2n-1일 땐 1이고요. 2n-1일 땐 2이고요. 그 다음에 2n-3일 땐 3이 나와서 쭉 가다 보면 결국에 얼마까지 떨어져야 돼, 얘가 n일 때까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등해졌을 때 자연수의 분할은 스톱 이렇게 일어나잖아. 근데 그게 바로 외워지기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찾냐고.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숫자로서 한번 가늠을 해보라는 얘기야. 받아들이기 좀 더 편하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당연히 몇 개? 1개가 나오겠고. 그럼 여기 있는 거 몇 개? n개가 나오겠지. 따라서 이것들의 총 개수는 몇 개야? n 더하기 1개를 우리는 fn이라고 보겠다라는 얘기지. 말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에 대한 k 더하기 1을 구하시게 되면 2분의 10과 11 더하기 10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잠깐 필기해 주세요.
이런 거 맞추는 거 좋아하지 또. 처음부터 말리네. 자, 8번 갑니다. 자, 8번. 집합 A는 O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공집합 아니고 다른 말로 해주면 빈상자 없고 서로소인 3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할 때, 오케이, 자연수의 분할할 때 1이 속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는 방법일 수를 말하는 얘기야. 그러면 1과 친구는 짝꿍이 2개이거나 3개이거나 이렇게 되라는 얘기지. 2개이거나 3개가 되는 얘기야. 자, 노가다로 푼다면 이런 것이죠. 1을 제외한, 1 제외. 얘 8번 문제야. 1을 제외한 2랑 3이랑 4랑 5를 무조건 상자를 몇 개로 잘라라? 3상자에다 균등하게 넣으라는 얘기야. 3상자에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S에 대해서 4개를 3개로 잘라라는 얘기지. 그러면 빈 상자 없이 3상자에다 넣었을 때 왜요? 무슨 말이에요? 왜 1을 선생님이 제외했습니까? 내 말 들어보면 알아. 여기에는 적어도 첫 번째 4개 중에서 2개를 드시고 2개 중에서 하나를 드시고 하나 중에서 하나를 먹는데 이 상자 저 상자 같은 상자이니까 우리는 2분의 1로 해준다. 이게 집합에 대해서 분할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적어도 그 내용물 중에 이 원소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얘가 2랑 4가 들어있고요, 얘가 5가 들어있고요, 얘가 3이 들어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디를 들어가든 다 1은 적어도 짝꿍 하나씩 있으므로 2개씩 들어있다라는 얘기지. 알겠어? 정답은 얘를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여기다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일로 갈래? 1이라는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3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끝이고요. 개념 정리 하나만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막 겁나게 받아 적기 바쁜 것 같아. 정립이 안 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집합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응용 공식 하나 있잖아. 뭐 갑자기 뭐 하나 떨어지고 더하기 뭐 K 곱하기 그런 공식 있잖아. 그걸 또한 또 숫자로서 예시를 통해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정답은 이게 다야. 근데 얘를 계산을 하면 이거고 거기다 곱하기 3을 한다. 자, 참고하세요. 왜 이 녀석은 이건가? 잠깐만. 나 이거 아이고 이거고 얘가 K다. 예를 들어서 집합 5개의 원소를 3개로 자르는 거야. 그럼 그 원소를 일일이 한번 보여줄게. A랑 B랑 C랑 D랑 E라는 5개의 원소가 있죠. 근데 이 법칙 중에서 하나를 뭘 하는 것이냐면 A라는 녀석을 따로 떼어내. A라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2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 것이냐면 첫 번째는 A 혼자 있고요. B, C, D, E를 2상자에 A를 혼자서 상자에다 넣고 B, C, D를 2상자에다 넣는 방법이고요. 또는 B, C, D, E를 3개의 상자에 넣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어차피 공집합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3상자에다가 알파벳 A, B, C, D, E를 넣는 거잖아. 자, 우선 이 문제의 의도를 얘기해 볼게. 집합의 분할은 모두 같은 3상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알파벳 5개를 고르게 주는 거야. 근데 그 고르게 줄 수 있는 공식 중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는 특정적인 A라는 녀석을 하나 잡으세요. A라는 걸 하나 잡아서
상자에다가 A만 혼자 외톨이를 남기는 거지. 여기에 A 혼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랑 여기에는 B, C, D, E라는 녀석이 두 상자에 나눠서 들어가세요 라는 공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뭐가 되냐면 얘가 S에 대해서 A는 이미 들어갔으니 이 두 개만 신경 써줍시다. 4,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스털링 4, 2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여기에 이제 뭐 B, D, E고요. 여기 C만 있어요. 뭐 이런 경우 총망라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A는 우선 버리세요. A는 버리시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자, B, C, D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을 여기다 빈 상자 없이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S에 대해서 4랑 3이라고 하죠. 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C 넣고 여기 D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 E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을 너 어디 중에 갈래? 너 어디 갈래? 이런 얘기야. 그러면 A라는 녀석이 얘나 다 고를 수 있더라 라는 얘기지.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한 것을 5, 3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어떤 공식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능에서는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2학년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좋겠죠. 하나, 집합에 대해서 분할을 공식 중에서 나왔다. 그 중에 이 내용이야. 뒤에 있는 내용. 그러지 말라니까.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1등이 나올 수 있나요? 9번을 풀기 전에 뒷장에 해당되는 9번이 좀 어렵습니다. 뒷장에 해당되는 12, 13번 말고 14번과 15번을 먼저 해주세요. 14번, 15번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뜯어도 되지? 좋아. 겹치는 숫자가 없는 거 보니 정답인 것 같네. 다음 시간에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다 풀었어요. 두 번째, 내가 박수 쳐줄까? 알았어. 마지막 몽실 사줄게. 더 이상 풀었어도 조용히 계세요. 네, 돈 나가요. 임의의 두 원소.
이 정도면 시간 된 것 같아. 자, 가볼게. 오르나누래요. 거듭 제곱들을 딱 써야 되겠죠. 그냥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숫자로만 써서 우리가 합을 통해서 다시금 정리해 주는 거. 3에 대해서 1은 3이고요 3에 대해서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5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4. 그 다음에 7이니까 2, 81이니까 1이다. 이게 로테이션 돌아가죠. 1의 자리 숫자는요 3이요 3, 9, 7, 1이 로테이션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10번 정도를 쓰라고 했으므로 얘는 몇 번 등장하냐면 5번이 나옵니다. 5번. 5번. 아, 이게 빨간색 안 된다 그랬지? 얘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번이 아니라, 뭔 소리야, 3번 등장을 하고요. 이 녀석은 2번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4는 4, 1은 4, 4, 4, 16, 4, 1은 4, 4, 4, 16 이렇게 계속 두 가지가 등장하므로 얘는 무려 각각 5번씩을 등장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지. 문제는 나머지를 5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려면 두 녀석에 대한 합이 5의 배수이면 되는 거지. 뭐 5이거나 10이거나. 첫 번째, 3에 대한 m승이 만약에 3이라 치자. 얘가 만약에 3의 뭐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3.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짝꿍이랑 더해졌을 때 5로 나눠 떨어질 수는 없겠죠. 3으로 됐을 때는 얘는 나올 수 없더라. 두 번째, 3에 대한 m승이라고 한다는 것이 만약에 4라고 합시다. 4인 경우, 그러면 당연히 4에 대한 n승은 짝꿍은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돼? 숫자 1이 들어가면 되겠다는 얘기야. 4 더하기 1은 5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4를 선택했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1을 선택한다면 두 개를 더해서 5가 나왔으므로 5로 나눠 떨어지겠다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전체 왼쪽 3의 m승에서 4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전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이고? 3가지죠. 10가지 중에서 저 4라는 녀석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가 3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얘가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가지 중에서 5번이 나올 수 있잖아. 그쵸? 곱하기 확률이네요. 자, 세 번째, 3에 대한 m승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번에는 2가 나왔다 치자. 그럼 뭐랑 넣어가지고 5로 나눠 떨어질래? 4랑 1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4랑 1이랑 2랑 만났을 때 뭐 될 수 있는 게 없더란 얘기지. 없어. 네 번째는 3에 대한 m승이라고 한다는 것이 만약에 1이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4에 대한 n승은 당연히 뭐가 나오면 돼? 4라는 녀석이 등장하면 되겠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이면 두 개를 더하면 5 나오니까 0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1이 나오려면 전체 10번 중에 2번이 등장하고 얘는 10번 중에 5번을 등장한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다. 따로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답은 1번이 나옵니다. 연타로 15번까지를 할게요. 15번까지 같이 할게. 14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15번을 물어볼게. 태권이랑 은규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영화를 관람하기에 그림과 같이 7개의 자리를 예약했다. 7명이 임의로 7장의 티켓을 나눠 가질 때 태권이랑 은규가 같은 열이 이웃하여, 같은 열이 아니라 같은 열애일 거예요. 같은 열애 이웃하여 앉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붙어 앉아라는 얘기네. 그것도 같은 열애. 아, 지난번 문제는 그 있잖아, 그 학교끼리 한국, 중국, 일본끼리 그 앉아있는 거. 근데 그거는 앞뒤도 해당되는 건데 얘는 양옆에만 되는 거였어. 그냥 아싸리 앞에 양옆에 앉을래? 뒤에 양옆에 앉을래? 그런 내용이었지. 그러면 자, 문제는
분모는 몇 가지냐? 분모는 태권이랑 은규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인데, 태권이와 은규는 서로 다른 구분이 되는 녀석이니까 얘를 분모를 15를 이렇게 잡도록 하죠. 15번 문제에서. 자, P라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태권이가 먼저 자리 배열 앉으세요. 7. 은규는 그 나머지 자리를 6 이렇게 앉게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순서를 구분 짓는 거야. 만약에 7C2라고 했었으면 분자도 좀 다르게 접근해 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냥 7 곱하기 6이라고 했다면 먼저 태권이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은규를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내가 분모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 또한도 마찬가지지. 서로 붙어 앉기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앞줄에서 A열에서 붙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10, 11, 11, 12 두 가지죠. 앞줄에서 두 가지, 앞에서 앞줄 두 개, 뒷줄 B열 10, 11, 11, 12, 12, 13 몇 가지야? 세 가지. 뒷줄 뒤에서 세 가지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럼 총 그렇게 이웃하여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태권이랑 은규랑 자리를 바꿈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2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지풀이랑 좀 다르겠지만 이것도 이해가 갈 거라고 봐요. 알겠죠? 네, 15번 풀이는 나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근두근 대단한 문제. 여기 3과 4?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때 3일은 3이지 5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3, 3의 제곱은 9지 9를 5로 나눠 떨어지면 4 이렇게 보이겠다고. 그거를 다 1의 자리 숫자를 3, 9, 7, 2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나열하고 5로 나누는 것이나 하나하나씩 5로 나눈 뒤에 또 나누는 것이나 똑같은 경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숫자를 줄인 거야. 그러니까 그 1의 자리 숫자를 다 5로 나눈 나머지만 또 쓴 거야. 자, 여러분들이 딴 곳에 집중하느라 부득불하게 9번 문제를 좀 늦게 풀었죠. 자, 9번 문제를 이제부터 도전을 할 건데 조금 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고요. 분할 문제 중에서는 조금 비현실적이진 않겠지만 뭔 말인지 좀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고, 아직 시기가 너무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필기만 해두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야. 숫자로서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해볼게. 자연수 n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니까 뭔가 구분이 갈 수도 있겠죠? 2n개인 집합을, 오케이, 집합의 분할인가 보다.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fn이라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원소를 두 토막 내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2n개의 원소를 뭐 같은 두 개의 상자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S에 대해서 10,2라고 한다면 이란 얘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집합에 대한 분할이라는 것은 얘를 쭉 나열해야 되겠죠? 나열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나눠 얘를 9개와 1개, 8개와 2개, 그 다음에 7개와 3개, 6개와 4개, 5개랑 5개로 나누신 뒤 얘를 집합에 대한 분할 공식을 써야 될 거야. 10C 9 아니 또는 10C9 말고 10C 그래 9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는 1C1이라고 적고, 그 다음 거는 10C8, 그 다음에 2C2라고 적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10C7, 그 다음에 3C3이라고 적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존재감이 없잖아. 이거 뒤에 거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뒤에 것들만 한번 떠 써볼게. 얘는 10C6이고, 그 다음에 얘는 10C5, 5C5인데 맨 꼬랑지에 해당되는 요 녀석만 구분이 가면 안 되니까 2분의 1을 쓰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바꿔서 이 10C2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이쁘게끔 딱 정리해 주시게 되면 10C1, 10C2, 10C3, 10C4,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0C5에 대해서 2분의 1로 써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집합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화 한번 내가 해본 거야. 두 개로서 뽑아냈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2n개로 바꿔서도 똑같이 한번 두 개를 쭉 한번 나열해 볼 테니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예상해봐. 자, 그러면
S에 대해서 2n, 2n이라는 것 또한도 같이 지금 쭉 숫자로 내려볼게. 첫 번째는 2n-1일 때는 1, 2n-2일 때는 2가 되겠고 2n-3일 때는 3이 돼서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얘가 n일 때 n에서 끝날 거라는 얘기야.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밑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그러면 요거를 옆에 있는 공식, 저 조합 공식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번에는 2nc 이거에 얼마야 이건? 얘는 1이라고 잡아도 되겠지. 어차피 이게 교환이 성립하니까 얘가 이거니까 이렇게 교환 성립하니까 1이겠고 이번에는 얘는 5 이거는 2 그 다음에 얘는 3 맨 마지막 거만 보면 ENC N과 NC N이라서 2분의 1만 딱 적어주면 될 거다라는 얘기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가 공식화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봤더니 ENC1 ENC2 그 다음에 ENC3 가서 ENCN과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필기해보세요. 너무 덥지 않아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여자들도 징병제로 바뀐다는 어떤 낭설이 있던데,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남자들만 가산 좀 주지 마라, 여자들도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과연 그게 징병제 징병제는 뭐야? 의무적으로 간다. 그냥 낭설이죠. 낭설이죠. 가서 유지해주는 그 국방비가 더 많이 들겠다. 병역비리나 좀 많이 없애면 참 아이러니해. 선생님 땅 파고 그렇게 고생했을 때 하루 일당이 588원이었는데 588원 한 달 월급 19,000 얼마? 19,000원 19,000원. 근데 그 군인들한테 하루 나가는 식비가 3,100원. 그러니까 나는 일당이 식비보다 못한. 그죠? 세끼 먹으면 얼마야? 한 7,500원 더? 8,000원 더 나오나? 9,000원 나오나? 군인 나 때. 그때 당시에 선생님 사스라는 게 있었어요. 사스 뭔지 알아요? 조르도가 삼시세끼 닭 백숙 나오는데 뒤지는 줄 알았다. 삼시세끼가 닭, 너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말만 하면 또 줘. 닭 백숙이 나오는데 닭미역국 뭐 인정할 수 있어요. 닭도리탕 맛있죠. 그 다음에 프라이드 닭치킨, 그래요. 처음에 먹을만 하죠. 오이 냉국에 닭이 들어가면 진짜 여름철에 오이 냉국에 또 닭을 끓인 그 텁텁한 것들을 딱 넣어주더라고. 그때 이제 아찔했지. 이거 설마 이거 1년치 음식이 될 건가? 겨울철 때쯤에 그 사스가 그 병이 된 거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닭 소비, 오리 소비 그게 구매율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그게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삼시세끼 닭 요리가 나왔어요. 그게 닭백숙. 우와, 군대에서 닭백숙 주는구나. 그 다음에 미역국 안에 이제 닭이 들어가 소고기 대신 닭 넣어. 닭미역국도 있구나. 후라이드, 야,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제 여름철까지 계속 닭이 나오니까 패닉에 빠지더라고. 군인들이 다들 라면 먹고 막 난리 나지. 자, 한번 그때 가볼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F의 N이다 라고 잡은 거예요. F의 N이라는 것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라는 얘기야.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ENC 머시기에 대해서 니네들 공식 중에 이거 아나? 그래서
2에 대해서의 2n승 우리가 한번 나열해보자. 2에 대해서 2n승. 이거 나열해주면 어떻게 나와? 요거? 이거 피곤해 보이죠? 2nc 0, 2nc 1, 그 다음에 2nc 2. 쭉 가다 보면, 여기에서 2nc, 2n 맞잖아. 이거 맞잖아.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지. 근데 2nc, 2n까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안에서요, 내가 이 녀석을 꼭 이용하고 싶어. 얘를 이용하고 싶어서 얘는 n1까지잖아. 그럼 얘를 반만 쓰면 되겠네. 반만 쓰는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게. 얘는 2nc 0, 2nc 1, 일종의 이항정리야 이거. 2에 쭉 가다가 봐봐. 2nc n은 n인데 여기다가 2분의 1, 즉 반만 쓰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더하기 밑에다 더하기 2nc n이라는 것을 나머지 반을 이렇게 쓰겠다. 그 다음에는 더 이어서 2nc n 더하기 1, 2nc n 더하기 2, 그 다음에 끄트머리 2nc 2n이라 한다면 위에 있는 녀석이랑 밑에 있는 녀석이 똑같은 녀석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였다고? 위에 있는 fn이지. 위에 있는 것까지는 fn 맞죠? 예. fn 맞죠?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잖아. 1이지. 자, 근데 또 하나 물어볼게.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는 얼마야? fn이죠. 이것도 fn이지. 왜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칭이 가능하니까. 대칭이잖아. 오, 따라왔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써볼게. 얘는 2에 대한 2n승이라고 한다는 것은 1 더하기 fn이 몇 개가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중간 점검 필기해봐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주는 것은 이 문제 나왔을 때 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야. 요거를 이렇게 찢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경험적으로서 알아둬라 라는 얘기지. 네, 이 정도 난이도 내신에 나와요. 2학년 때 나오긴 좀 그러겠죠. 네. 글쎄요. 일반고로 하면 나올 리는 턱도 없고요. 수능에서는 당연히 수능에서는 말 그대로 그 맨 처음에 1번 문제 풀었던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내가 6번 보여줬잖아. 6번 뭐 이런 거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2학년인데 이지영 내는 내신 대비니까 혹이라도 비약적으로 한번 발전시켜 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서 1 더하기 f의 n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 녀석은 2에 대한 2의 n승 그 다음에 나누기 2가 되겠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 1 더하기 fn은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자, 시그마 무한급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f에 대한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한다는 녀석은 바꿔주시게 되면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4n분의 2가 돼서 자, 공비가 수렴하는 무한 등비급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1-공비 4분의 1분의 초항은 얼마야? 1을 넣어준 2분의 1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은 3분의 2가 나와요. 야, 이거 벌써 2명. 아니, 지금쯤이면 3명 다 클리어했을 것 같은데. 전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실시간이죠. 자, 뒷장 넘겨서 이제 12번과 13번 합니다. 12번, 13번인데 요 두 문항이 내신 문제집 중에서 항상 출제되는 유형들 중에 하나하나씩인데 특히 13번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부득불하게 시중 문제집을 좀 썼어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여 문제집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꼭 풀었어야 돼. 자, 12번을 먼저 안 하고요. 13번을 먼저 합니다. 12번이 좀 더 어려워서.
12번은 좀 C단계 문제라서 13번을 먼저 할게요. 자, 양규와 은경이가 자, 두 개의 변수가 각각 오후 2시부터 2시 30분 사이의 임의의 시간에 오케이 A 지점에 가서 뭐 중요치 않고요. 10분 동안 기다리기로 하였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전형적인 풀이는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꼭 좀 이거는 꼭이야. 이건 꼭이야. 내신 용어로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꼭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의 해결 방법 뭐 양규와 은경이 뭐 선생과 뭐 제자 그다음에 엄마와 아빠 뭐 이런 두 개 변수가 꼭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x축과 y축으로 독립적으로 두세요.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따로따로 두는 거야. 그리고 이 x축과 y축은 뭐야? 각각 녀석들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시부터 2시 30분이니까 이 전체 시간을 30분으로서 텀을 잡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양규가 그 A 지점에 은경이가 A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얘기지. 그게 뭐 진짜 운이 좋으면 둘 다 정시에 올 수도 있고 뭐 2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언젠가 올 수 있겠지. 그걸 0분 얘를 30분이라고 잡는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0분이고 얘도 30분이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변수를 잡는 거야. 양규가 이 시간대 언젠가를 딱 와. 그럼 10분 동안 기다렸을 때 은경이가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개 변수를 잡는 거라는 얘기야. 첫 번째 조건 빠밤 양규가 정시에 왔습니다. 은경이를 만나야 돼요. 그럼 은경이는 언제 안에 와야 돼? 10분 안에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알기 쉽게 세 토마로 나눕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양규가 이때 왔다 쳐. 그러니까 양규 X축이야. 0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은경이는 무조건 10분, 20분 이 안에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노란색 안에 은경이가 오면 만납니다. 저 노란색이 뭐야? 아, 양규랑 은경이랑 만날 수 있는 선. 두 번째, 양규가 만약에 10분쯤에 왔다 쳐. 그럼 은경이는 정시에 왔을 때도 10분 다 돼서 아, 가야지 할 때 딱 만나는 거잖아. 또는 똑같이 10분에 도착하면 둘이 같이 오는 거니까 만나는 거 맞지? 그리고 양규가 10분을 기다려. 10분에서 왔으니까 20분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 그때쯤 은경이가 오면 만나는 거야. 즉, 이 사이에서는 두 녀석들이 만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묻는다. 만약에 양규가 이쯤에 왔다 쳐. 5분쯤에 왔다 쳐. 그러면 은경이는 정시 와도 만나죠. 그 다음에 15분까지는 만난다는 얘기지. 양규가 5분쯤에 왔어. 그럼 은경이는 10분에 와도 만나고요. 15분까지는 10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연결고리를 하자면 이렇게 선이 나오지. 이렇게. 이 섹터가 뭐야? 두 녀석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대야. 다시 한번 이거 천천히 보여줄게. 자, 양규가 정시에 왔어요. 그럼 은경이는 정시 5분, 10분. 10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무조건 만난다고. 됐어? 양규가 한 5분쯤에 왔다 쳐요. 양규가 5분쯤에 왔다 쳐. 그럼 은경이는 먼저 왔어. 은경이가 오히려 더 5분 기다렸어. 양규가 2시 5분에 왔으니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만나고.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은경이의 시간이야. 은경이의 시간이야. 몇 분까지 더 기다릴 수 있어? 15분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 그래봤자 10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만난다는 얘기야. 자, 양규가 만약에 10분에 왔어. 그럼 은경이는 정시에 왔기 때문에 은경이가 10분 기다려서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럼 계속 기다려. 20분은 뭐야? 은경이가 20분에 왔다. 양규는 10분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가 10분을 기다린 거지. 얘는 오자마자 얘는 이제 가야지 할 때 딱 만난 거라고. 자, 이제 계속 간다. 양규가 만약에 20분에 왔어. 양규가 만약에 20분에 온다면 은경이라는 사람은 먼저 10분 전에 와서 기다린다던가. 오케이? 10분 지각을 해서 얘가 갈 때쯤에 얘가 딱 도착해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양규라는 놈이 너무 지각을 많이 했어. 30분에 왔네? 그러면 은경이가 양규를 만나려면 적어도 20분쯤에 얘도 20분 정도쯤에 와야 10분 기다리다가 만날 수 있겠지. 적어도 이쯤 이상에는 와야 돼. 오케이? 이게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녀석에 대한 넓이가 두 녀석이 만날 수 있는 확률 값이에요. 그러면 전체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전체는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색칠한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게 또 짱나잖아. 나는 확률을 1에서
30 곱하기 30에서 삼각형 두 개를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20 곱하기 20이라고.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는 꼭 별표 쳐놓고요. 이것도 쌍시험 문제집에도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자주 냅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아따, 이게 시간 빨리 가네. 자, 이제 12번서부터 갈 건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인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게 원이랑 연결고리가 됐다는 얘기야.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크게 안 만나, 왜 접해, 두 점에서 만나, 내 접해, 또다시 안 만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크게는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도는 경우, 이것도 두 점이야.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두 점에 대해서 이거 O라고 잡고 이거 O''이라고 할게. 이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제일 긴 변이 뭐야? 두 점 사이 거리야. 제일 긴 변이 두 점 사이 거리라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큰 반지름이랑 작은 반지름은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 크더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아무리 긴 변이 값이더라도 짧은 두 변이 더 크더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큰 원이 작은 원을 뭐 한 거야? 이렇게 먹어버린 것도, 이것도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잖아. 그러면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관계식을 봤을 때 얘가 제일 길어. 즉 뭐가 제일 길어? 큰 반지름이 제일 길어. 작은 반지름보다. 그 다음에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자, 마찬가지야. 큰 반지름이 아무리 길더라도 누가 더 길다? 작은 반지름이랑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더 크더라. 해서 나오는 공식 중에 얘는 라지 R에서 스몰 R이 D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니네들은 그 고1 수학에서는 공식집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만 그 원리가 요거 때문이었다. 요거 때문이었다. 이게 뭐다?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지. 그래서 그런 건데 원래 일반적인 교재에서 보면 다 이거만 그려져 있어. 이거만 그려지고 결론 이거. 이게 왜일까요? 질문들이 좀 많은데 원래 이거 때문이었다.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짝 그려줘요. 춥다고? 난 여기 막 햇볕이 나 여기 한 가까이 왔나 싶어요. 나 이러면 양보. 나름 양보했다. 1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두 개의 주사위 A랑 B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소문자 A, 소문자 B로 합니다. 원의 중심을 두 개의 주사위로 잡겠다는 얘기지. 첫 번째 주사위는 A, A고 두 번째 주사위는 B, B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규칙적인 게 무엇이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얘기지. Y는 X 위에 있는 점이 6개 점이 있는데 그 6개 점 중에서 한 점은 A, A, 한 점은 B, B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좌표 평면상으로서 구상을 한다면 얘가 내가 너무 대충 그렸다. 이렇게 봤을 때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반지름 하나는 루트 2이고 또 다른 반지름 하나는 루트 18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다든지 여기에 있어서 뭐 하나는 뭐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뭐 이렇게 그린다 라는 얘기지. 두 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라. 딱 구상은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특징 뭐라고요? 특징? 먼저 나온 녀석을 얘를 A라 하고 뒤에 해당되는 녀석을 B, B라고 했을 때 오케이? 얘를 이제 뭐 A라 잡고 이걸 B라 잡자. 자, 중심 사이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D라고 한다는 것은 두 중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반지름의 합, 반지름의 차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얘에서 얘를 빼준 것이니까 B-A에 대한 제곱에
9배에 대한 루트 값이 얘가 뭐라고? D라고. 그것은 큰 반지름이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가 되겠죠? 3루트 2와 그 다음에 루트 2. 그 다음에 또 다른 녀석은 뭐야? 3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좌변을 정리해주면 2루트 2.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값의 b-a의 루트 2. 오른쪽은 4 루트 2. 따라서 루트 2, 루트 2, 루트 2는 지워진다. 즉 2에서부터 절대값의 b-a라고 한다는 것은 4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므로 b랑 a라는 녀석은 자연수잖아. 주사 있는 자연수잖아. 그럼 왜 통수네? 얘는 얼마여야 돼? 3이면 된다는 얘기지. 아, 이런 식으로서 딱 정리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얘기야. 괜찮은 문제예요, 이런 거. 거의 뭐 내신 시험지로 따지면 맨 마지막 장에 있을 그런 좋은 문제죠. 이건 2학년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렵고요. 그러면 확률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b-a가 3이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을 니네들이 찾으시면 돼. 3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 자, a랑 b가 있어서 절대값이 붙었으므로 하나가 3이면 안 되겠네. 적어도 한 녀석이 뭐면 4면 1이고 5면 2이고 6이면 3이고 반대로 1이면 4고 2면 5이고 3이면 6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군요. 즉 6쌍이 있을 것이다. 됐어요? 따라서 답은 36분의 6 이렇게 하면 돼. 36분의 6이라고 하면 돼. 자, 한번 이거 정리해 보세요. 자, 이어서 뒷장 넘어갈게. 자, 16번이야. 요것 또한 풀이 과정이 약간 정답이랑 좀 다르게 풀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느 바둑대회 ABC 각 고등학교에서 2명씩 참가하였다. 임의로 각 2명씩 세조로 나누어 1차전을 치르는데 같은 학교의 학생끼리 대국하는 조가 없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자 16번. 자, 우리 이거부터 해보자. 전체 경우는 어떻게 할까? 6명을 둘로 나누는 것이 전체 경우 수가 돼. 왜 그러냐면 바둑대에서 6명을 2명씩 게임을 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첫 번째 A, B가 막 섞였어. 뭐 대문자 A, 소문자 A가 섞여서 있었지만 그 전체 6명을 2명씩 나누겠다. 그러니까 얘는 6C, 그 다음에 4C, 그 다음에 2C. 근데 이 안에서 이 덩어리 세묶음은 순서가 결정되면 이거 순서를 나열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3팩분의 1을 해준다.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야. 우선 이렇게 잡았어. 자, 이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뭔 말이냐면 바둑대회 A, B, C라는 학교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한 팀씩이래. 그럼 이렇게라고 잡도록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그러니까 이렇게 6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같은 알파벳끼리 경쟁하지 말아라는 얘기잖아. 같은 알파벳끼리 경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조건을 따지는 것이 너무나도 좀 많으니 나는 정반대인 여사건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그 여사건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런 거야. 그러면 나는 문제의 접근 방법을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줄게. 전체에서 첫 번째. 자, 그럼 이거의 정반대는 뭐야? 적어도 한 팀이 너랑 나랑 경쟁을 하자. 뭐 그럼 경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반대 사건이잖아. 한 팀이 경쟁을 하고 두 팀은 따로따로 경기를 하는 경우. 아니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같이 경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지. 첫 번째 뭐냐면 세 팀 중에 한 팀은 너랑 나랑 경기하고 얘랑 크로스하는 경우. 오케이? 또는 뭐야? 서로 경쟁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게 정반대 경우가 되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요거 한번 고민해 보자. A랑 A가 있어요. B랑 B가 있어요. C랑 C가 있는데
A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 조건은 뭐야? 얘가 아닌 얘 중에서 아무나 경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조건의 정반대 사건은 뭐야? 셋 중에 적어도 한 팀이 나랑 같이 온 녀석이랑 게임을 한다가 정반대 개념이잖아. 적어도 한 팀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첫 번째 경우는 세 팀 중 한 팀이 같아. 두 번째, 선생님 두 팀만 같을 수는 없습니까? 아, 안 되는군요. 이해가? 두 팀만은 같을 수 없어. 한 팀만 같거나 아니면 모조리 다 같은 팀끼리 경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뭐야? 세 팀이 같다. 이런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우리 여사건에 대한 확률로서 볼 수 있겠다는 얘기지. 여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이 전체에서요 정반대 개념을 빼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한 팀만 같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얘 중에서 한 팀이 같은 녀석은 3C1이라고 잡으면 되겠지. 3C1. 그러면 나 이제 A팀을 같은 팀이라고 할게요. 같은 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에는 뭐라고 볼까? 그 다음에 도와주라. 그 다음에 니네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BB랑 CC랑은 서로 다르게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가지야 이거 경우의 수?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럼 자동으로서 이제 결정되는 거고, 얘가 얘 중에서 하나를 경기를 하면 만약에 얘가 너랑 할래 또는 너랑 할래 막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럼 얘는 외통수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세 팀은 모두 같아요.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콜. 그러면 전체 확률이다 보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를 나눠주시면 되는 것이므로 얘를 이제 전체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1 빼기 얘는 6C2 4C2 그 다음에 2C2에 대해서 300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3C1 곱하기 2와 더하기 1 이렇게 잡으면 돼요. 얘는 15 6분의 1 15분의 얘는 6 7 15분의 7 따라서 1-15분의 7이라서 15분에 대한 8이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좀 난이도를 낮췄어요. 제가 19번만 좀 이상하고요. 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17번이랑 18번을 해보려고 해. 17번은 이제 뭐 어떤 확률 문제인데 평가원 문제 난이도가 이렇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표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느 학급은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학급의 모든 학생 중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22명,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은 17명, 둘 다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4명이다. 아, 이런 문제는 난 표보다도 더 쉬운 게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벤다. 그렇지, 벤다지. 벤다로 표현하면 그냥 뚝딱 풀리죠. 17번에서 자, 국사 그 다음에 세계사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 안 합니다. 4명 이렇게. 전체는 몇 명? 35명. 국사가 22명, 세계사가 17명. 헌데 아무것도 선택 안 했다가 4명이므로 전체 합집합의 개수는 31명이어야 돼. 말 되지? 근데 얘랑 더하면 몇 명이므로 39명이잖아. 39명이잖아. 근데 31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겹쳐진 녀석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8명. 따라서 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선택할 확률은 분모가 뭔데? 35야. 왜 그러냐면 잘 봐. 분모를 읽어줄게. 이 학급에서 한 명의 학생을 뽑을 때 그냥 전체에서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조건부가 아닌 그냥 확률이야. 얘는. 그래서 전체 애들 중에서 P는 35명 중에서 콤마 뒤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둘 다 선택할 확률이니까 8명. 딱 여기만 35분의 8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나 이거 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냥 벤다로 푸는 문제군요. 자, 18번 갈게요. 읽습니다. 45명 전문가 내년 주가에 대해서 국내 주가와 국제 주가로 나눠서 설문조사했다. 국내와 국제, 국내랑 외국.
국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33명, 내린다 12명. 둘이 합치니까 45명. 아, 전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눴군. 국제 주가들 오른다 27명, 내린다 18명. 둘이 합하면 45명이니까 딱 떨어지고, 국내 주가와 국제 주가가 모두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5명이다. 아하, 요게 전형적인 표 문제군요. 자, 그럼 표를 작성할 적에 가로축이랑 세로축을 니네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잡아보세요. 오른다, 내린다, 그 다음에 국내다, 국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자, 봐.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내 경제, 국제 경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나는 오를 거야, 난 내릴 거야.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를 뭘 잡느냐, 뭐 니네 멋대로 하세요. 저는요, 여기를 국내라고 이걸 잡고요, 얘를 국외라고 할게요. 국외로 잡고요, 오른다, 내린다. 근데 다만 표를 작성할 적에 항상 까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전체 인구수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요거 일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되게 쉬운 녀석들은 얘를 주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니네들이 이거를 꼭 얘를 꼭 채워 넣는 것이 1순위야. 항상 세로로 내렸을 때 명수 또는 확률, 가로로 했을 때 확률 또는 명수를 꼭 챙겨줘야 돼. 이거 먼저 챙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정답으로서 똑똑똑 마무리 잡고, 이거지. 전체 인구수는 45명이야 45명.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 국내 주가가 이거 안 되나? 잠깐만. 국내 주가가 오른다라고 돼 있으니까 좀 그러네.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 국내 주가가 전문가, 전체 인구, 국내 주가로만 잡아야 되겠네. 가로축은 국내 주가로만 해볼게. 여기서 주가 내린다. 국외라고 하면 안 되나? 오른다, 내린다. 전체는 45명. 오를 것이라는 사람은 33명. 오른다? 국내 오른다. 이렇게 잡아볼까? 국내 오른다. 아, 45명의 같은 녀석들을 한 번은 국내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국외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이구나. 국내 내린다. 국외 오른다. 국외 내린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그때 국내 오른다라고 말한 사람이 33명, 국내가 내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12명. 이렇게 하면 말이 되네. 그 다음에 국외가 오른다 27, 18명. 딱 이렇게 좀 되겠네. 오케이. 국내랑 오른다 내린다로 찢었더니 이거 33명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국내가 오른다, 그 다음에 국내가 내린다, 그 다음에 국외도 오른다 내린다라고 했더니 합의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때 이제 국내 주가와 국제 주가가 모두 내릴 것이다 예상한 사람 5명, 국내도 내리고 국외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5명이니까 여기다 5명 딱 잡으면 이제 가는 거야. 7명, 20명, 13명 이렇게 딱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이게 5명 하나를 통해서 12명이 7명이 되고, 27명인데 7이니까 20 되고, 그 다음에 20이니까 얘 때문에 13명 이렇게 다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문제 읽어봅니다. 맨 마지막 줄. 45명의 전문가 중 1명 선택했는데 국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P. 자, 분모는 뭐라고? 국제, 국외 오른다라고 예상했던 녀석이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 국내도 오른다, 이런 사람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국제 주가가 오른다라는 사람에 대한 전체 명수는, 국제 주가가 오른다라는 사람은 27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조건분에 국내도 오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20명이라고 잡으시면 된다. 뭐 이렇게 2번이 되겠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줄게.
회원 아직 마스터 못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저 역시도 꼭 항상 답만 체크하거든요. 풀이 과정을 보면 학생의 의도를 내가 가려져. 나도 똑같이 이제 이 즉석에서 풀어야 돼. 그래야지만 더 많이 고민을 하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는 되게 좋아서 제가 넣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부터는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19번까지만 하시면 뒤에 것들은 그냥 술떡술떡 풀립니다. 자, 어떤 벤처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회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이네요.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전원이 회로를 통해 본체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 회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독립적인 거 줄치시고 그냥 곱하기다. 곱하기다. 그냥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은 위에 그림과 같이 P 또는 Q라고 한다. 또는이니까 뭐 합사건이라는 얘기인가? 이때 전원이 시스템 본체에 정상적으로 전달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P랑 Q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볼게. 둘째 줄부터 다시 읽어 볼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전원이 회로를 통해 본체에 연결되어야 돼. 그렇다 치자. 각 회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곱하면 되겠고,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P랑 Q라는 얘기다. 아, 그러면 P라는 건 뭐야?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얘기야. 작동하지 않는다. 않을 확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아볼까? 19번 또한도 일반적인 확률 문제. 그러면 전체 얘를 이렇게 잡아보자. 자, 확률이라고 한다는 것이 확률. 이 P는 달라. 1이라는 데에서 전체 확률에 대해서 전원 연결이 안 된다를 뺍시다. 그럼 얘는 확률은 무슨 확률이야? 연결될 확률이잖아. 문제가 뭐라냐면 전원이 정상적으로 전달될 확률이잖아. 그걸 P라고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다는 것은 1 빼기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를 빼주면 되는 것이지. 6건의 확률로서 한번 풀어볼게. 이것 또한도. 그러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원이 무조건 P를 거쳐간 다음에 Q를 거쳐가서 본체로 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P에서 삑살나는 경우가 있겠지. P에서 다 전원이 딱 셧다운 돼버려. 그게 뭐야? 3개의 P가 다 먹통이 돼버린 거지. 그걸 이렇게 가로잡겠다는 얘야. 야, 1단계 P에서 먹통. 그러면 3개의 연결고리 중에서 하나도 이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P의 3승. PPP 이렇게 연결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P의 3승. 두 번째야. 두 번째, 아예 P에서는 다 연결됐다 하지만 Q에서 삑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P는 어떨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Q에서 연결이 안 돼. 자, 두 번째는 Q에서 먹통. Q 먹통. 이게 뭐가 되는 거야? Q에 대한 3승이 된다는 얘기지. 제곱이죠. 네. 제곱이죠. 제곱이 됐다는 얘기지. 근데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들 중에서 중복이 되는 녀석들 있잖아. 이게 일종의 뭐야? 포함 배제의 원리를 쓰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만큼은, 겹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한 번은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5번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 다음서부터 네 문제는 아마 한 후딱후딱 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난이도가 되게 낮아집니다. 20번 하나만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해줄게. 예, 이건 내신용 내용이라 20번에서 니은번 한번 줄 쳐주세요. 니은번은 형광펜으로 한번 줄 쳐봐.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니 안 배웠니? 이런 말에 대해서 배웠어? 독립과 배반 사이의 연결고리.
일반적으로 확률이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그럼 나 그냥 이거 문제 풀어도 돼? 오케이? 그냥 문제 풀게요. 알겠어. 자, 20번. 그거 말고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두 부분집합 A랑 B가 0이 아닙니다. 임의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동그라미 치고 교집합을 곱하기로 쓸 수 있다. 자, 20번에서 독립이라고 한다는 것은 P, A와 B에 대한 교집합을 P, A와 P, B에 대한 곱하기로 쓸 수 있고요. A와 B, 그 다음에 와 B여, 그 다음에 A여와 B, A여와 B여도 뭐다 이거? 독립이다. 독립이다. 따라서 곱하기 공식을 다 쓸 수 있다. 뭐 증명을 안 했다면 뭐 내신 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정의 때문에 기억번은 무조건 정답이고요. 니은번이야. 여러분 A와 B가 서로 독립이랍니다. 따라서 명제 P A와 B는 독립이다. 그렇다면 Q 배반이냐? 지금 이거 묻는 거잖아. 니은번에서.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죠. 자, 이거 봐. 칠판 봐. 내 것만 봐도 돼. 자, A와 B가 독립이라는 것은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곱하기와 PB라고 한다는 것이 PA 교집합 B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전제 조건에서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 말인즉슨 이 교집합은 뭐다? 0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지금. 독립이라는 말인 즉슨 A와 B의 교집합은 0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A와 B는 배반입니까? 배반에 대한 성질은 뭔데? P, A와 B에 대한 교집합은 뭐가 나와서? 공집합이 나와서. 그러니까 0이 나와서. 근데 0이 아닌데 0입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땡 이렇게 한다고. 땡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외에 구체적인 것들은 시간이 남으면 했었을 텐데 나 지금 시험 봐야 돼서 넘어갑니다. 디귿번 쉽죠? 이 정도는. 그렇죠? 아니 교집합이 0이 아니니까 교집합 0이냐? 틀렸다. 이거잖아. 이 정도 내용이고. 자, 디귿번이야. P, A에 대한 여사건 선상님 저는요 이거를 P, A는 1이냐?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썼습니까? 독립일 경우에는 P, A와 B의 여사건을 그냥 위에 있는 앞대가리에 있는 숫자 알파벳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뭐야? A와 A의 반대의 총합은 뭐다? 1이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 찝찝한데요. 네, 지금 보여주죠. 여기에 대해서 위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이건데 독립일 때는 곱하기가 되는 것이므로 약분되니까 A가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PA바 B 여사건이라고 한다는 그 뒤에 해당되는 B바가 이렇게 사라지더라 얘기야. 오케이? 자, 따라서 기억번과 디귿번이 답은 3번입니다. 여기가 답이 없었어요. 네. 풀이 과정이 없었어요. 자, 21번, 22번, 23번은 이제는 수능 특강을 조금 이용을 했는데요. 좀 예전 거 수능 특강을 좀 내가 봐서 좀 참고를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좀 아니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편안할 거예요. 얘는 좀 잘 읽힐 거야. 2학년 수준에 맞춰서.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원점을 출발해 다음 규칙과 같이 움직입니다. 주사위에 한 개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2 이하의 눈 1과 2가 나온다면 지금 6분의 2의 확률이라는 얘기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시고 3 이상의 눈이 나온다면 6분의 4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Y축으로 한 칸만큼 움직여라. 5번의 연속 실행하여라. 아하, 독립시행에서 나오는 횟수가 등장하는군요. 5번의 시행 횟수를 했을 때 점 P가 2,3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5번 했을 때 2,3에 도달하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림을 좀 그려서 한번 어떠한 내용인지 좀 봐야지. 여기에 2,3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근데 했을 때, 오케이. 했을 때 이게 뭐, 때에 했으니까 분모가 되겠지. 점 P가
1,2는 지나지 않고 1,2는 지나지 않으면서 여기에 도달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이것 또한도 난 여사건으로 풀고 싶은데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지. 전체에서 A를 거쳐서 P로 갈 수 있는 확률을 구한 뒤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또한 그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계산해보자. P는 전체 1에서 어떤 5에서 A를 거쳐서 P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빼주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하는 방법은 얘가 5에서 A까지 가려면 하나, 둘, 세 번이니까 세 번 중에 한 번은 가로로 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 중에 두 번은 위로만 올라가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 중에 한 번은 가로로 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 중에 한 번은 세로로 가시면 되겠죠. 그게 5에서 A를 거쳐서 P로 갈 수 있는 확률이다 를 빼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거치지 않고서 갈 수 있는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죠? 이 정도면 답은 2번 나옵니다. 21번이었고 22번 4명의 학생이 A, B, C 세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4명 4명인데 세 개 지역으로 여행 간다. 4명의 학생이 A, B, C 세 지역 중에서 임의로 한 지역을 택할 때 적어도 또 이것도 여사건 생각나네. 2명의 학생이 A 지역을 택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거의 정반대를 빼버릴까? 그러면 1 빼기 풀어서 써보자. A 지역 1명 그리고 빼기 또 뭐 빼? A 지역 뭐? 제외. 이렇게 A 지역을 적어도 2명을 선택하려면 그럼 그거의 정반대 개념을 빼버리는 거야. 다 여사건처럼 풀 거란 얘기지. 그러면 A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을 1명만 또는 아무도 선택하지 마세요.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그러면 첫 번째 1에서 A 지역을 1명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을 해야 되겠죠? 4명 중에 몇 명? 1명은 4명 중에 1명은 A 지역으로 가시고요. 나머지는요 다른 지역에서 가세요. 이거 4명 중에 1명만 A 지역을 선택하라. 나머지는 A가 아닌 지역을 선택하면 되겠다. 뒤에 4명 중에서 4명 다 B나 C 지역을 선택하여라.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22번에 대한 풀이는 요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풀어주자면 뭐야? 사람 4명, 1명만 선택해라. 선택할 사람 1명, 선택하지 말아라. 해라. 3명, 이렇게. 마지막 문제. 기런. 자, 주사위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양의 개수가 양의 약수의 개수 홀수면 주사위를 던져서 그럼 이걸 일일이 한번 써봐야 되겠다. 1, 2, 3, 4, 5, 6 주사위. 얘는 주사위. 자, 주사위 수가 있는데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래. 왜 동그라미를 치지? 뭐 하는 거지, 내가? 잠깐만. 1과 4지. 6은 뭐야? 1, 2, 3, 6이니까 4개네. 이렇게 짝수기고. 5도 1호, 1호. 이렇게 나오겠지. 홀수이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라는 얘기야? 6분의 2에 대해서는 동전을 3번 던지고, 양의 약수의 개수가 짝수이면 짝수에 될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4겠죠? 그럴 경우에는 동전 4번 던집니다. 동전을 4번 던집니다. 이러한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일 확률을 구하라세요. 횟수가 2번 나와라. 횟수가 2번 나와라. 앞면이 2번 나와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번 중에서 2번만 동전이 앞면이 2번 나와라. 그러면 뒷면은 자동으로 1번 나오면 되겠죠. 다행이다. 동전이라서. 동전은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구분이 안 가네. 좀 다른 거였어야 되는데.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4번 중에서 몇 번 나와라? 2번만 나와라. 하지만 얘는 똑같죠. 앞에 2번이면 자동으로 D분의 1이 2번이 되겠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얘는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2라는 것을 미리 선점을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자, 두 경우들이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입니다. 제가 무슨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겁나 빨리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럴 수가. 자, 저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하셨고요.